우리는 지금도 이 걱정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오늘도 신규 확진자 1,6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하. 이틀 연속 1,600명대인데요. 확진자 수만 따지자면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또 일주일 내내 하루 평균 1,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수도권 지역 발생업 확진자는 1,098명으로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확산세가 보세요. 점처럼 꺾이지 않는 게 지금 주요 도시 뭐 서울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많으니까 더 이제 확진자가 많은 상황인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확진자가 주요 곳곳에 거의 안 나오는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확진자가 줄기는커녕 당분간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거리두 효과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환자 발생은 당분간 증가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하고 계시지만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예전부터 주로 10일을 전후하여 2주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 양상은 기존 유행에 비해서 발생 규모가 크고 또한 지역사회의 무증상 확진자 등 잔존 감염과 델타 바이러스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에 따라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400명 넘는 것은 지난해 이 이후에 지금 1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다시금 긴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비수도권 지역들로 뭔가 좀 자체 결단 그리고 뭔가 좀 이 방역 지침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확산세를 좀 막기 위해서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이 대전, 광주, 울산, 제주 등 10개 지역은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2단계에서 좀 달라지는 점은 이제 사적 모임이 최대 8명까지로 제한이 되고 식당이나 카페 등 이 다중 이용 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8명까지 허용이 되기는 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서객들이 조금 늘면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현행 2단계에서 이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사실 김유진 아나운서 1,600명이 이틀 연속 나왔단 말은 그만큼 검사를 받으려 선별진료소 앞에 길게 줄을 서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지금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극심한 더위입니다. 지금 어제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찍어봤더니 네. 이게 붉은색으로 나타나면 높은 온도, 푸른색으로 나타나면 낮은 온도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선별진료소 바닥이 온통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중구 선별진료소 아스팔트 지열을 한번 재봤더니 52.2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미술 작품 그린 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 속에서도 지금 줄을 서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 세상에.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명 안팎이 찾아오신다고 하고요. 아이고. 점심시간에 특히 대기 인원이 늘어나는데 사람이 몰릴 때는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미리 양산을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위와 햇빛을 가리려고 양복 재킷을 벗어서 저렇게 쓰고 있거나 덮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기야 이런 폭염 때문에 그제 서울역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한 여학생이 쓰러지는 일까지 어머, 어떻게 발생을 우려가 했다고 현실이 합니다. 됐어요, 지금. 앞서 열화상 카메라 보면요. 여러분 느끼셨죠? 양산이나 우산으로 이렇게 받치신 분들은 그분들은 선명하게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을
열 감지가 덜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지역 보세요. 네. 아이고 김복준 의원이 진짜 저거 무슨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 열 화상 카메라 잡힌 온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땅바닥 같은 경우는 아마 아스팔트 지열 때문에 거의 폭염 현상을 보이는 것 같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서울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저거 이 폭염 속에서 저렇게 기다랗게 줄 서가지고 대기하는 분들 그 대책도 좀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초구라든지 뭐 인천 이런 선별검사소 이런 데서는 저분들 보세요. 아우, 양산을 세상에. 제공한다. 아, 드렸군요. 그래서 양산만 제공해도 훨씬 나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온라인 지도요. 그 저 스마트 서울 맵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 검사소 이제 실시간 혼잡도 그다음에 이제 예상 대기 시간 이런 걸 좀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선별 진료소는 예. 조금 한산하니까 그쪽으로 예. 유도하고 그런 거군요. 그리고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도 실시간 안내 시스템 도입해갖고 번호표 이렇게 주는가 봐요. 네. 번호표 받고 난 다음에 시원한 데 있다가 그 시간대에 오게 하는 게 저는 제일 현명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뭐 강서구도 전자문진표 같은 거 이렇게 이거 지급을 하면서 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일단 지자체에서 저 뙤약볕에 기다리시기 힘드니까 양산 제공은 잘 했는데 잘 하셨어요, 진짜. 그런데 차제에 조금도 보세요. 저 뙤약볕에 양산은 쓰셨더라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뱀의 또아리처럼 몇 굽이 이렇게 줄을 장시간 서 계실 수 있겠어요, 어르신들은.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뭔가 중간중간 앉으실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어떻게 저게 1시간 반 정도 넘게 줄을 서시겠습니까? 그런 점도 차제. 왜냐하면 앞서 얘기 드렸죠. 한 여학생이 실신하고 쓰러졌잖아요. 저 뙤약볕에. 우려가 꼭 현실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까라는 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야, 검은 손길이 꼭 우리한테 미치는 게 있어요. 최재문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청와대 같은 경우에 행정관이 그 배우자가 발열 증상이 있어서요.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요. 재택근무하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백신 접종을 이미 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이미 했는데 본인이 아내가 발열 증상이 있어서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결국 돌파 감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네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백신을 맞고 나서도 돌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신 맞으셨다고 개인 방역 지키지 않으시면 혹시나 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 방역은 끊임없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청와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백신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청와대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것도 백신을 맞은 돌파 감염 사례로요. 그런데 아마 안지윤 기자님 많은 분들이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신변에도 좀 걱정되는 거 아니야? 확진자가 접촉은 안 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어제 해당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출입 제한하고 방역을 모두 실시했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에 대해서 PCR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게다가 청와대 관계자는요.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 내 별도 독립 공간에서 근무한 직원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는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런데요. 곳곳에서 뭐 검사자, 확진자 이렇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뭐 4차 대유행이 이제 이미 돌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야구가 시즌 중 리그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는데 그 배경에 NC 다이노스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 선수들이 두산과의 원정 경기를 위해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박성민, 권희동, 이명기 그리고 박민우 이 네 선수가
밤에 한 방에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 과정에 도중에 여성 2명이 합류하면서 총 6명이 모인 거죠. 이때가 7월 5일에서 6일 사이였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을 하고요. 이 모임 결과적으로는 백신을 맞은 박민우 선수를 제외한 5명이 코로나19 확진된다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저 여성 2명이 무슨 구단 관계자겠어요? 지금 외부인이에요. 외부인을 저 창원을 연고지로 하는 NC 구단이 서울이나 이런 데 수도권에 원정 경기를 오게 되면 묵는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외부인 여성 2명을 숙소로 오라고 해서 호텔방 안에서 선수들이 묵는 호텔방 안에서 선수 4명과 외부 여성 2명이 같이 술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6명 중에 5명이 확진됐다는 거예요. 양지민 변호사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여기에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성민 선수가 본인의 이제 사과문을 게시를 했는데 거기에 먹은 메뉴를 이제 언급을 한 건데요. 단순히 언급을 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야식으로 떡볶이 등 분식을 시켰습니다. 룸서비스로 시킨 치맥 세트를 함께 먹었고 맥주 3병과 편의점에서 산 맥주 4캔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팬들이 아니 이거는 사과문이냐 아니면 배달 앱을 리뷰한 것이냐 본인의 후기를 남긴 것인지 헷갈린다라는 질타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성민 선수의 사과문을 조롱하는 패러디물까지 저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메뉴는 박성민 세트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배달 앱 리뷰처럼 합성을 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좀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박성민 선수 참 베테랑이고요. 실력도 좋아요. 그런데 구구절절합니다. 본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한다는 요량으로 이걸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뭘 먹었고 뭐 떡볶이를 먹었고 야식으로 분식시켰고 지금 그게 지금 비난이 쇄도하는 본질 그걸 모르겠어요? 메뉴가 궁금합니까 우리가 지금 메뉴가 뭐 먹었지? 궁금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비난의 원인, 비난의 본질을 알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구구절절하게 SNS에 올려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요. 이들이요. 방역당국의 감염 경로 과정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동선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강남구청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외부 지인들이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네. 이 모임 자체를 동선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네. 이 외부 지인들하고 이 선수들이 다 확진이 됐는데 그냥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일 날 네. 언론사 기자분이 저희 네. 보건소에 제보를 해서 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본인들 다시 이제 추궁을 해서 이런 모임도 있었던 것도 알았고 또 이런 그 과정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게 된 겁니다. 다 그래서 숨겼다가 이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5분을 네.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세상에 원정 경기 가서 숙소에서 방역수칙 어겨가며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안진영 기자님 방역당국을 기만한 거예요. 속인 거잖아요. 지금 동선과 그 실제 어떤 행적을. 맞습니다. 동선을 숨긴 거는요. 확진자를 쫓기 위한 역학조사를 명백히 방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와중에 이 술자리에 동석한 2명의 여성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박성민 선수는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른 것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본질은 아니고요. 이 본질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역학조사가 실시된 이후 선수들은 고의적으로 동선을 숨긴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한 반면 이 구청에서는 선수들과 지인 모두 1차 조사 때 동선을 숨겼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론사 기자로부터 모임 사실을 제보받은 후 추궁 끝에 알게 됐다는 건데요. 이 동선 허위 진술로 경찰에 넘겨진 NC 선수들 중에서
한 명, 이 박민우 선수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이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고발에선 제외가 됐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데서 그쳤다는 겁니다. 네. 박민우 선수 6명 중에 그 호텔방에서 술자리 치맥 파티를 했던 6명 중에 선수가 4명이었고 외부에서 방문한 여성 2명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6명 중에 5명이 확진이 됐고 박민우 선수는 백신을 맞은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박민우 선수는 그냥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된 상황인데 박민우 선수께 묻습니다. 이러려고 백신 맞았습니까? 이러려고 백신 맞았어요. 그리고 박민우 선수 남들은 피땀 흘려 따기도 어렵다는 평생 한번 가슴에 닿기도 어렵다는 태극마크 달아놓고 지금 이 일로 태극마크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선수 오늘 뉴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정말 창피한 줄 아세요. 자, 그런가 하면요. 더욱 공분을 사는 게 있습니다. NC 구단이 보통 이제 자체 홍보용으로 선수들이 원정길 떠나갈 때 찍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 이 선수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지. 힘들어서 요즘에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있고. 잘해줘. 10시에 도착합니다. 잘해줘. 네, 갑니다. 네. 잘 잡았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겠지만 저 웃음을 지금 시청자들은 울분을 지금 터지면서 볼 거예요. 최재문 교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대체요. 홍보용으로 저렇게 잔다고요? 10시에 잔다는 사람들이 외부인 2명까지 불러가지고 6명이서 방역수칙 어기면서 술 마시고 있습니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저건 보여주기식이고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용으로 저거 만들어놓고 실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프로야구 선수들이면 공인에 가까워요. 어린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민우 선수 혼자 백신 맞았잖아요. 왜 맞은 줄 아세요? 도쿄올림픽 참가한다고 화이자 백신 놔준 거예요. 그것도 화이자, 모두가 네. 맞고 싶어하는 화이자. 화이자 백신을 자기 도쿄올림픽에 선수 나간다고 해서 미리 맞은 거예요. 그러면 태극마크 달고 국가대표로 나가는 사람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본인은 백신 맞을 기회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맞았던 이유가 국가대표로 뛰니까 국가에서 미리 맞춰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체? 아니 그 팀도 그래요. 저런 거 만들었으면 저 선수들이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되고요. 저렇게 지금 SNS 하는 나가기 전에는 홍보해놓고 실제 가서는 밤에 그렇게 술 마시고 외부인까지 불러가지고 방역수칙 어겨가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정말 선수로 살 일인지 국가대표 선수 마크까지 달려고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자숙하겠다가 아니고요. 더 처절하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왜 시청자뿐만 아니라 야구를 사랑하는 프로야구 사랑하는 팬분들한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앞서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상 초유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선수단에 나와가지고 리그를 중단하는 건 사상 초유예요. 40년 프로야구 역사예요. 그런데 관중분들은 제한된 입장만 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 쓰고 박수만 치고 함성 못 지르니까 박수만 치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야구장에서 치맥도 못 먹고 그렇게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손팻말 들고 이렇게 응원했던 그런 팬들은 방역수칙 잘 지켰는데 정작 선수들은 방역수칙 지키지 않아서 팬을 배신하고 팬을 실망시켰어요. 리그 중단 사상 초유의 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이런 상황으로 그냥 흐지부지 끝날 사안입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본인들도 박성민 선수나 박민우 선수나 본인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그리고 NC 나이노스의 이제 황순현 대표도 사과 입장문을 발표를 했지만 사과는 이제 사과대로 하는 것이고 징계라든지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죠. 일단은 강남구청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학조사를 할 때 그때 당시 1차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동선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사안이고요. 네. 이거는 형사처벌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대중들이 바라보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제 야구 선수잖아요. 프로리그의 선수기 때문에 사실 KBO 차원의 이제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중계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전망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선수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손상시킨 경우에는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거든요. 정도에 따라서 뭐 실격 처분, 직무 정지, 그리고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나옴에 따라서 KBO 차원의 별도의 징계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술을요 안 마실 수는 없겠죠. 100번 양보해서.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술이 마시고 싶으면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가면서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보니까 정말 이제 혹자 이게 밖에서 이런 얘기 돌더라고요. 죽어라고 방역 수칙 지키는 사람만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은 뭐 1단계건 2단계건 뭐 4단계건 그거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이게 처벌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맞는지 뭐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은 좀 따져봐야 되고요. 네. 심각한 거 하나 더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여행업계 하면 거기 알아주는 곳 있죠. 1위 여행업계. 어딜까요? 예, 하나투어 아닙니까? 예, 그 하나투어 그 임직원들 15명이 네. 자신들의 사옥 옥상에서 저기예요? 예, 사옥 옥상에서 그 아마 송 대표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6일 날 그때는 당연히 5인 이하 때입니다. 4단계는 아니었어요. 그래 4단계는 아니네요. 그런데 네. 4단계 진입 단계라는 게 나오고 있었어요. 1000명 정도가 막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네네. 그런데 사옥 옥상에서 15명이 모여가지고 수칙을 위반하면서 사적인 모임을 했던 게 또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죠. 네. 예. 15명이라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4단계는 아니었지만요. 술자리를 가졌다면 설마 마스크를 쓴 상태로 술을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진용 기자님. 이 하나투어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게요. 새로 부임한 송 대표가 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최근 복직한 직원들을 만나 격려 차원에서 어울렸다라는 게 입장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대표가 먼저 직원들을 만나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오라고 할 때 직원들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애꿎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옥 옥상에서 불렀을 때 15명이 모였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옥 옥상에서 만나면은 외부 시선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투어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를 다시는 야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왜요? 그 멋진 사옥에 또 옥상까지 있으니까 그런 느낌 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 우리 루프탑 효과 나지 않아? 우리 여기서 아무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끼리 술 먹으니까 좋지 않아? 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아니 그러면 일반인들 청계천이나 이런 데서 이 3, 3, 5 모여서 늦게까지 맥주 한 잔 기울이는 거, 단속하는 거 그거랑 지금 뭐가 달라요? 사람들 눈피해서 옥상에서 먹는 거 그것만 빼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들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다들 나 혼자 나는 괜찮겠지. 나 몰라라예요.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 술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술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안일한 의식의 문제일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동방경찰서 생활질서위에서 나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강제 문 개방합니다. 안 열면. 잠시만요. 저는 강민아부터 조필하면이고요. 여기 계시지 마시고 좀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지금 감염법이에요. 뭐 위반으로 적발되신 거예요. 감염법 위반이 아니라 둘이서 먹고 말 대리 불러도 대리가 안 하고 계속 계산하면 돼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뭐 모르고 왔지. 여기. 어제부터 이제 2분 이상 모이시면 안 된다고 이제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술 먹다 보면 사람이 시간이라는 게 좀 릴레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밤새 일부 업주들,
일부 업장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고통 속에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고 있을 거라 믿고 실제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임계점에 다다란 이 자영업자분들이 울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역 수칙으로는 자영업자가 더 이상 살아날 길을, 그러니까 저희 보도문 자리에 나왔듯이 마지막 산소호흡기까지 떼어내는 그러한 방역 수칙입니다. 코로나를 잡는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는 계속 빚더미에 안고 폐업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겁니다. 정부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1년 6개월을 빌었는데 더 이상 국민을 차별하지 말고 자영업자도 국민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이 목소리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렇게 얼마나 지금 감정이 북받쳤습니까? 저렇게 격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가느다랗게는 목소리가 떨려오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죠?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 힘든 점. 그런데 저런 자영업자분들이 차량 시위까지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한밤중에 모여서 차량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 모여서 살려달라. 방금 들으신 대로 이런 외침을 외쳤습니다. 아이고 이 장면인가 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김기용 대표는요. 의미 없는 거리두기 4단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역을 시작할 때다. 그리고 시간 규제, 인원 제한도 폐지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 이런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장면 보시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물론 저분들의 아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4단계에서는 시위가 뭐 단체 시위는 지금 금지되어 있지 않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든 단체의 집회라든지 단체 시위가 금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1인 시위만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1인 시위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시위라든지 뭐 집회의 자유와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정말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비대위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체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이다. 각자 차를 끌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단체로 집합해서 시위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요? 1인 차량이어도 이렇게 행렬을 이루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말도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19의 시기가 엄중한 상황에서는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경찰 측에서는 이번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좀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시위 관련해서 이제 체증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1인 시위만 남겨놓고 우리가 어떠한 집회라든지 이제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그 4단계에서는 사실상 1인 하나하나가 이제 차에 타서 이렇게 행렬을 이루는 것 그게 다 차라는 이제 보호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나와서 만나게 되고 뭐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군집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이런 사실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든 거 알고 온 국민이 정말 그 고통과 힘듦을 다 알지만 4단계에서는 경찰의 시각이 좀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근데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요. 직격탄을 맞은 분들은 또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저녁 6시면 손님 없으니까 손님이 너무 없어요. 절반? 절반도 안 되죠, 뭐. 또 15시간 일해서 10만 원 벌었어요, 딱. 15시간 일해가지고. 오후 6시 되면 전혀 없어요, 사람이 길거리에. 어려워가지고 이거 이대로 가지고는 뭐 기름값 보면은 수입이 없어요. 지금 1시간 늦춰지니까 조금 나았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되니까 전혀 없어요, 사람이. 뭐 앞서 뭐 자영업자분들 상황도 봤습니다만 뭐 지금 국민 어느 분 한 분이 다 어렵지 않으신 분이 누구 계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택시업계도 지금 상당히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4단계 되고 나서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6시 이후에 모임 민원입니다. 모임 민원이 2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거의 뭐 술 마시거나 밥 먹는 게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일찍 집에 귀가하게 되고 코로나 방역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이용 승객들이 6시 이후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도 2명밖에 못 태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행이 함께 가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뭐 그 택시 타기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본인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일하고도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실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약 30%가 감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이 감소가 됐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소상공인들은 지원이냐 아니면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택시업계는요 영업 제한이나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추경하면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 택시 기사들도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은 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허덕이는데요. 이런 진짜 파렴치한도 이런 파렴치한들이 없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보이스피싱입니다. 하하. 이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지금 그 빚어져서 지금 지탱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돈 부족한 분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로 문자 하나 뜩 날라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은행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지금 정부 특례 대출 승인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또 뭐 그러면서 뭐 사람을 유도하고 그 또 거기에 보면 버팀목 자금이라는 것도 나와요. 버팀목 자금 버틴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생활 안정 자금을 그 대출해 줍니다 하면서 문자로 저렇게 날라오는데 듣기만 해도 혹해요. 저거 보고 혹해가지고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저기에 깔려 있는 앱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내 개인 정보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기도 어머, 하고 어떡해요. 그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는 게 명백하니까요. 세상에. 어떤 경우라도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정부 특례 대출이니 뭐 버팀목 자금 뭐 그다음에 생활 안정 자금 운운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문자가 오면 그냥 삭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진짜 정부가 그런 제도를 만들면 뉴스파이터가 꼼꼼히 전해드릴까요? 안심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면 이건 다 사기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느끼셔도 무방하실 것 같은데 세상에 며칠 전에요. 실제 이 사기 대출 문자를 받으셨던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거래은행이 이제 있는데 그 은행으로 해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전에 이제 대출 먼저 받은 사람들은 심사가 이제 간편하게 통과되겠다 이렇게 한 문자 내용이 있었거든요. 금액도 커지고 ARS가 이제 연결됐었는데 은행 명칭이 나오고 또 이제 안내 방송에 나온 것 따라 이제 1번을 누르라고 해서 1번 눌렀죠. 제가 핸드폰 사업자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은행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다 부르라고 하길래 의심을 하고 끊었죠.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주는 정책 자금으로는 진짜 턱없이 부족한 정도고 어떻게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약점을 노린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대다수의 범죄가 그렇습니다만 꼭 이 뭔가 위기에 처하신 분들, 힘없는 분들, 절망적인 분들 이런 분들 노려요. 혹시 이런 대출 사기 대출 문자에 좀 현혹되지 않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세 가지만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전화상으로 불러달라고 하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아, 그래요? 내 주민등록번호를 전화로 말로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볼 것도 없이 그거는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두 번째는요. 만나는 일 없습니다. 금융기관이건 수사기관이건 만나서 대면하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요? 대면 요구하면 그거 사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나와라는 거.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 그것도 볼 것도 없이 사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잊지 말고요. 주민등록 번호 불러라. 절대 믿지 마시고요. 만나자는 거 거짓말이고요. 현금 인출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 개만 좀 조심하시면 정말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만 세 개만 잘 머릿속에 숙지하셔도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뉴스파이터 보시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계신 분 혹시 이분들한테는 희소식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한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커피를 한 잔이라도 마신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 양성 판정률이 약 1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박!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드시면 코로나 양성률을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밤잠을 설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바보였어요. 네네. 어쨌든 연구진에서는 커피에 있는 항산화, 항염증성 성분이 코로나19 중증도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덜컥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야 오늘부터 커피 최대 석 잔 먹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 얘기 의견 좀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만 명 성인 데이터를 연구를 한 거고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10% 낮아진다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그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있는 거고요. 야채나 그런 것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0.67점이니까 도움이 됩니다. 자곡류 같은 경우는 도리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죠. 어떤 음식이나 그런 것 자체도 코로나19에 면역에 관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니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천은미 교수님의 얘기는 지금부터라도 커피를 꾸준히 많이 마시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커피를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이 여타의 다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마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결론인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게 커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채소에도 항염증성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요. 코로나19 감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비단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피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은 잘 먹고 건강하게 먹고 올바르게 먹으면 뭐든지 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로 신음신음하고 있는데 백신도 없을 북한은 어떻게 버틸까? 하고 말이죠. 양재민 변호사님.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민들에게 백신을 제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신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고려약의 가지수와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고려약은 우리말로 한약입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바로 백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북한의 상황을 봤을 때 한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의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조치의 좀 실효성에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어허. 일단은 북한에서는 이렇게 한약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지금 북한이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요. 관련해서 이 화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해소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자만과 방심, 안일과 해입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사망력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미행해야 합니다. 순간이라도 방심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입자들에 대한 체온제기, 선소독을 빠짐없이 진행하게 한 사업, 봉사시설에 대한 소독 사업을 방역학적 요구대로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백신 없이 한약으로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정말 북한 주민들 또 북한 당국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이 코로나 국면에서. 네, 현재 북한의 이 코로나 대응책은요. 강력한 봉쇄입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네. 지난 6월 초에요.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 한 비둘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는 해당 군과 주변 3개 군이
동시에 폐쇄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머, 왜요? 그 이유는 이 비둘기에 다리에 특정 표식이 있었고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비둘기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난 5월 영국의 더선의 보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은은 이웃 중국에서 날아오는 새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운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해산과 신의주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비둘기와 고양이를 잡아서 제거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에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현재 북한이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봉쇄를 해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한약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둘기 다 잡아들이라고 이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럼 양재민 변호사님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백신을 다른 나라에서 북한도 들여오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지는 않나 봐요. 그럴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지금 0명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은 북한이 이 도입할 예정이었던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수용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러시아 백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무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보급되는 백신 중에서는 국내로 들여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무상 지원을 원하지만 러시아가 어떻게 또 돈 아무 대가 없이 주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도 지금 상당히 꼬여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